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 떨어져 뒷목 잡겠네 라는 말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현대인의 단짝 친구이자 만병의 근원,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좀 힘든 거겠지 하고 넘기기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비명을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기존에 모르셨던 스트레스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관리에 좋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해마와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 아닌 게 없긴 하지만 스트레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신에서 호르몬을 짜냅니다. 부신은 양쪽 신장 위에 꽃갈모자처럼 살포시 얹혀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크기는 작아도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몸의 수분과 염분 수치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유지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고 성호르몬의 전구체를 분비하며 성적 발달과 기능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염증 억제나 면역 조절을 해주는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죠. 이 코르티솔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테로이드제가 바로 이 코르티솔을 모방한 약물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았어요. 그러면 부신에 호르몬 폭풍이 오게 됩니다.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랑 에프네프린이 막 쏟아져 나와요. 위쪽으로 가볼까요? 심장은 터질 듯 뛰고 혈압이 오릅니다. 근육으로 피를 몰아주기 위해서죠. 아래쪽은 어떨까요? 지금 소화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위장 운동은 멈추고 입은 바짝 마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으면 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가 안 낫는 몸이 되는 거죠. 삼국지의 제갈량이 결핵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제갈량이 결핵에 걸린 이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약해져서 결핵에 걸렸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의 변화를 한마디로 하자면 스트레스는 몸을 전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잠깐은 괜찮지만 1년 내내 전시 상태라면 몸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관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천차만별이에요. 스트레스를 피하라 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피하면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애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스트레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무엇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줄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7년생 헝가리안 내분비계 생리학자인데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기분 탓이나 심리적인 것으로만 여겼는데, 셀리에 박사는 이를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반응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스트레스의 세계 징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부신이 커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소화기 쪽에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한 역사적인 논문인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생성된 증후군 논문을 리뷰한 논문이 있습니다. 첫 단락부터 이 논문은 다수 동물 실험 보고가 아니라 이후 신경정신의학 전체에 영향을 준 기초 문헌이다 라며 시작합니다. 근데 셀리에 박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이론을 만든 것은 아니고 월터 캐논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셀리에는 캐논이 정립한 개념에 더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전신 반응을 더 확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골다공증 영상을 올렸을 때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메카노스탯 이론이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 메카노스탯 이론도 기존의 울프의 법칙을 좀 정립한 거였죠.
그래서 이 셀리에 박사가 쥐한테 서로 다른 자극을 가해요. 추위에 노출시키기, 수술로 손상시키기, 척수 절단으로 인한 쇼크, 과도한 근육운동, 아드레날린, 아트로핀, 모르핀, 포름알데히드 같은 약물의 아치사량 중독.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여기서 치사량이 아니고 아치사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사량은 아시는 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이고, 아치사량은 신체가 저항력을 키워 적응할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극이 한계를 넘어서거나 지속이 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죠. 그러다 잘못되면 죽는 거고. 근데 이 자극들의 종류가 서로 완전히 다른데도 비슷한 하나의 증후군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스트레스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몸의 반응 양식은 하나로 수렴한다는 가설인 거죠. 이 몸의 반응 양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이어서 지방 조직 손실, 간이 또 작아지고 부종 형성, 근긴장 저하, 흉막강, 복강의 삼출액, 투과액 축적, 체온 저하, 부신 피질의 지질 소실, 심하면 피부 충혈, 안구 돌출, 눈물이나 침 분비 증가, 여기서 더 심하면 간의 국소괴사, 수정체 혼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흉선, 비장, 림프절 위축이 보여주는 건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논문 뒤쪽에 보면 이 손상이 너무 치명적이지 않고 비교적 약한 수준으로 계속되면 동물은 점차 저항성을 형성해서 장기 모양과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자잘한 스트레스는 저항할 수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스트레스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냐? 아니다. 왜냐?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다. 같은 손상이 계속되면 1에서 3개월 정도 뒤에는 결국 저항성이 무너지고 다시 처음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쥐들이요, 쥐들. 셀리에 박사는 이걸 소진기라고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스트레스 받은 후에 1단계를 전신경고라고 부르고 2단계는 저항기이며 3단계는 소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GAS, 전신적응증후군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막연하게 스트레스 받아, 기분이 나빠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항상 긴장하게 하고 몸 안의 장기들이 소스라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뭔데? 이걸 알고 싶었는데 당연히 명확하게 정리된 건 찾지 못했지만 이 논문의 2페이지에 보면 신체가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언급되는데요. 온도 변화, 약물, 근육 운동 등 습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를 가거나 주위 환경이 달라졌을 때 어떠한 요인들에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나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이사를 가는 등의 이벤트, 환경이 좀 변화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상당히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성 자극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소화불량, 체온 저하, 근육 긴장 상실 같은 것이 느껴지시면 내가 왜 이러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신다면 그걸 피하시거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계속 대면해야 한다면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화가 나면 막 손이 막 떨리면서 체온이 막 낮아지고 손에 식은땀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 사는 게 생각하는 대로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스트레스에 대해 알려드리는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현실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나쁜 스트레스예요. 근데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유라고 쓰는데 그리스어로 좋다는 뜻이래요. 신체나 정신에 긍정적인 자극을 줘서 성장, 동기부여, 성취감을 이끌어내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긴장되거나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범위 내이며 에너지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게 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목표를 달성하면 보람과 행복감을 주는 건데, 그럼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유스트레스도 후에는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긴장이라도 휴식 없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로 변질되니까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4년 뒤에 거를 기록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는 거잖아요. 정신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있을 경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정신 상담이나 뭐 헬스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면 뭘 하나요? 뭐 게임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술 먹거나 놀거나 쉬는 게 보통인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게 3대장이 있습니다. L테아닌, 아쉬아간다, 유단백 가수분해물, 락티움이라고도 하는데요. L테아닌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 효과도 있대요.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뇌의 알파파 발생을 증가시켜서 안정감과 이완을 돕고 2026년에는 인기영양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왕왕 좋은 게 바로 아쉬아간다라고 합니다. 얘는 대표적인 어댑토젠 허브로 신체가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테아닌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어서 파워 커플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테아닌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아쉬아간다를 먹고 있는데 국내에서 파는 테아닌 제품도 함께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쉬아간다는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의 의학에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약용식물인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대표적인 어댑토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신체가 저항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천연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적으로 하는 것들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건데요. 코르티솔이라는 게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해서 수치를 많이 올리게 되면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가지고 위궤양 생기고 부신 커지고 면역 떨어지는 거니까 그 수치를 줄여주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또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오늘은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좋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챙겨 먹는 스트레스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